네, 반갑습니다. 2월 25일 화요일 장중시황입니다. 자, 시장은 하락 출발했지만 빠른 회복세로 되돌리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자, 하지만 너무 빠른 상승이 있었고 수급이 따라오지 못했기 때문에 옆으로 조금 횡보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후 장세는 일단 상승 이후에 횡보, 이 자리를 지켜줄 것인지 여기에 대한 부분들로 좀 진행을 해봐야 될 것 같아 보이죠. 자,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올라갔다고 따라붙지 마시고 좀 기다렸다가 수급이 돌아서는 모습과 시장이 반등하는 모습을 연결해 준다라면 그때쯤 따라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오후 늦지막히 대응 포인트를 가져가는 게 유리할 수 있겠죠.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자, 금통위에서 오늘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0.25 퍼센트포인트 낮췄고요. 지금 기준금리가 그래서 2.75가 됐습니다. 2.75. 3%대 금리가 깨진 거죠. 네. 일단은, 내수 경기를 살리자. 뭐 이런 얘기들 등등으로 얘기를 좀 했는데, 일단, 경기 부양이고 금리 인하고 다 좋긴 좋은데, 이렇게 되면은 미국이 지금 금리를 인하하지 않는 상태에서 또 벌어지죠. 네. 차이가 벌어지게 되면은, 문제가 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뭐 이탈한다든지 한국 쪽으로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겠죠. 이게 보통은 미국보다 금리가 낮은 상황이 정상적이지 않은데 지금은 이제 더 격차를 벌려놨으니까 또 이런 부분들이 문제될 수가 있겠고 또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또 환율이 올라갈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젠 어떻게 또 해결을 봐야 되는지 일단은 그는 다 둘째치고 내수부터 살리자 이렇게 해서 금리를 인하했다고 하는데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내수를 과연 살릴 수 있는 방법인지도 아직은 조금 의문점이긴 합니다. 자, 그리고 연기금이 지금 연속적으로 계속 매수를 들어오고 있는데 앞으로 상반기 끝날 때까지도 계속 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증시가 아직 충분히 올라가지 않았다라는 그런 전망을 했을 수도 있겠고요. 일단 연기금의 매수가 계속 들어온다는 것은 우리한테는 긍정적인 요소가 되긴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산주 쪽에서 오늘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조정이 나올 것 같으면서도 안 나오죠. 굉장히 센데 4년치 먹거리를 이미 확보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또 이제 방산주 쪽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고요. 지금 우크라이나 종전 관련한 부분에서도 계속적으로 이제 유럽의 압박감이 좀 생겨나다 보니까 유럽에서 방위비 증액이라든지 등등등 얘기가 계속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들도 같이 우리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 정도 확인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차트 한번 보도록 하죠. 종합주가지수 보시면 일단 양봉으로 치고 올라갔습니다. 장중에는 거의 마이너스 0.1 정도까지 올라갔었는데 지금 0.4 정도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분봉 상황 체크해 보시면 열심히 올라갔어요. 하락 이후에 계속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 확인하면서 매수 따라가시는 분들은 지금 시점에서 들어가시면 좀 좋지 않겠죠? 자, 처음에 진입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긴가민가 하니까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 지켜보고 있다가 따라 들어가는데 이렇게 된 건 좋지 않고요. 대신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단기 상승 이후에 조정이 좀 들어가 있는 구간이죠. 어제 그 저항 때 들어가는 모습이니까 살짝 조정이 들어가는 모습이고 아래쪽 지지선이 2635 아니죠. 2631 2630 정도 잡혀 있습니다. 이 정도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지지선에 대한 부분들을 또 체크하고 가시면 이 박스가 오늘 오후에 형성될 수 있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박스를 넘어서는 구간이 만들어지려면 지금 일단은 이 수급이 돌아와야 돼요. 수급이 돌아와야 되는데 아직은 수급이 돌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 약간 애매하다 볼 수 있겠죠. 만약에 떨어지게 된다라면 좀 더 안 좋은 방향으로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밀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질지 아닐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관망, 홀딩 유지하면서 상황을 지켜보고 오후 시점에서 수급 동향과 함께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체크하고 대응하는 게 유리하다 이 얘기죠.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플러스 전환까지 갔다가 지금 급하게 떨어진 모습이에요. 일단은 차익 매도가 나오는 거죠. 자, 어제 종가 부근에서 나오는 차익 매도고 단기 급등에서 많이들 따라붙었을 텐데 이렇게 따라붙으면 안 돼요. 막 치고 올라갈 때는 일단 좀 지켜봐야 됩니다. 변화에 대한 부분들 충분히 지켜보고 그리고 나서 대응을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더 오르잖아. 더 올라갈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서 진입을 하는 것은 수급이나 전체적인 동향 또 이렇게 추세의 어떤 빠르기 이런 것들이 좀 종합적으로 만들어졌을 때 우리가 경계심을 그럼 가져야 되는 입장이지 매수보다는 조금 더 한 발 물러서서 진짜 이렇게 계속 갈 수 있나? 라는 것에 대한 의심을 조금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마찬가지죠.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지력
라인 때는 770포인트, 위쪽 라인 때는 774포인트. 그러니까 약간, 뭐라 그럴까요? 변동성이 조금 있긴 한데, 워낙, 원래부터 이제 코스닥 쪽은 변동성이 좀 있었으니까, 그렇구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 정도로 우리가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추세적인 부분은 부담 없죠. 코스피 역시 마찬가지죠. 지지선 위쪽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냥 저항대 넘어섰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지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일 정도 이제 미국 증시 반등 나오면 조금 더 괜찮은 상황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되네요. 자, 수급 상황 살펴보시면 외국인들이 2,800억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에서도 팔고 있고요. 선물 매도는 조금 줄어든 것 같은 느낌이 좀 있네요. 그 다음에 기관 쪽 금융투자자들 같이 팔고 있고요. 연기금들은 지금 현재 이렇게 보합 수준 유지되고 있지만 현재 상태로 봐서는 이제 추가적으로 더 올릴 수도 있을 것 같다 생각됩니다. 일단은 상반기 정도까지는 연기금들이 계속해서 매수를 해줄 거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대형주들 중심으로 연기금이 좋아하는 건 일단 대형주죠. 그래서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것들이 연기금 수급에 반응할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2차전지 관련주들 이런 것들도 연기금의 매수를 통해서 주가가 올라갔다 이런 식으로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근데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전기차와 관련된 부분에서 조금 나쁜 상황이죠. 그래서 에너지 저장 장치라든지 이번에 SDI 올라온 부분도 휴머노이드 로봇 쪽에 이제 배터리 공급한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올라간 거니까 이런 내용들은 이제 전기차와는 조금 다르게 동떨어진 부분을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기차와 연결이 많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좀 클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다른 살길을 모색할 수 있는 기업들은 주가 반등이 이제 연기금에 힘을 입어서 좀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연기금 쪽 매수는 대체적으로 대형주 쪽 위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같이 체크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네. 자, 그런 정도이고요. 네, 그 다음에 시총 상위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시총 상위 종목들 살펴보시면 뭐 특이한 건 없지만 대부분 많이 밀렸습니다. 2차전지 쪽도 테슬라가 급락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같이 밀리는 모습이었고요. 은행주들 다 같이 밀리는 모습이죠. 금리를 내려버렸기 때문에 보험주, 은행주 이런 쪽은 다 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금리 인하에 조금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 이런 수출주들, 네, 자동차라든지 자동차는 어제 올라가서 그런지 오늘 조금 약세예요. 그리고 조선주들이 좀 올라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조선주는 조금 네, 내리는 형태였다가 이제 금리 인하 소식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좀 되죠. 그 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것도 뉴스가 나왔는데 4년치 먹거리 확보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네 쭉쭉쭉 가고 있다.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굳이 이제 유럽 쪽뿐만 아니더라도 이제 중동 지역 이런 쪽에도 진행이 될 수 있는 내용이 좀 돼서 여기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이 좀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가 안 밀리죠. 좋은 얘기 나오면 주가가 안 밀립니다. 근데 과매수 국면이고 조금 애매한 구간이긴 한데 일단은 차익 매도도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추세는 일단은 우상향 추세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뒤로 넘어가면 은행주, 금융주, 그 다음에 2차전지 또 화학주 이런 쪽으로 전부 다 약세가 좀 나타나고요. HMM 이런 것들 네 오늘 반등이 좀 있습니다만 전일 고가 부분에서 저항대 계속 진입하고 있죠. 자, 그런 형태. 하나오션도 오늘 조금 올랐어요. 근데 조선주 추세는 조금 밀릴 것 같은 느낌이 좀 있네요. 네,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 보험주들 역시 금리 인하가 악재로 작용하기 때문에 주가가 오늘은 좀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삼성중공업 세게 잘 나갑니다. 근데 조선주들 움직임들이 또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정에 대한 부분들이 좀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기도 한데, 그냥 올라가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가 지금은 어떻게 보면 추세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장은 하나오션이었지만 걔네들은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다른 쪽으로 좀 옮겨가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코스닥 쪽 살펴보시면 2차전지만 빠졌고요. 나머지 것들은 대체적으로 오늘 양호한 편입니다. 그 다음에 2차전지 쪽만 오늘 하락세. 그리고 오늘은 이제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가 많이 올랐죠. 장중에 한 20% 넘게 올랐었는데 요런 것들 소부장 관련한 종목군들이 이제 삼성전자가 조금 치고 올라오는 모습 보여주니까 네, 조금 이제 플러스 국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연결된 종목군들이 반등하고 있는 모습이고,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는 네, 저점 매수 여기 한 번 더 들어갔었잖아요. 여기 이 시점 대비해서 거의 한 30% 정도 수익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괜찮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등락 현황 한번 볼게요. 등락 현황을 보시면 코스피 쪽에서는 373개 상승, 494개 하락입니다. 하락이 더 많아요. 자, 코스닥 쪽 살펴보시면 637개 상승, 951개 하락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하락 종목이 많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계좌가 조금 밀렸을 것 같다 판단이 좀 드네요. 자, 상승 포인트 살펴보시면 LKM 신규 종목인 거죠. 네.
그다음에 하늘소재과학, 스타코링크, 원풍물산 이런 것들 강세고요. 서메이지, 캠퍼니케이지 약간 시총 작은 종목들도 위주로 움직이고요. 메디콕스가 이제 새로운 코로나 관련한 부분 때문에 이쪽 관련한 부분들도 계속 상승을 더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쪽, 그다음에 다우기술도 오늘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울반도체 이런 쪽 움직임들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화신도 오늘 강세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 네, 그렇게까지 완전 강세는 아니고요. 일단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9% 이상까지 상승한 종목은 코스맥스까지 해가지고요. 24개 정도 잡혀 있고요. 그리고는 특이사항은 없죠. 자, 내려보시면 1.86. 자, 오늘은 상승 포인트가 좋지 않다. 하락이 많을 것 같아요. 자, 셀리버리, 포니링크 등등등을 해서 오늘 하락 포인트 있는 거는 많지 않네요. 2개밖에 안 되는데. 네, 2개밖에 안 되는데, 이제 좀 지켜봅시다. 네, 하락 포인트 살펴보면 2.28. 마이너스 한 0.5 정도밖에 안 되겠네요. 네. 여러분들 계좌는 어떠신가요? 네. 저의 계좌는 들여다보니까, 네. 한 0.34 정도 될 것 같습니다. 0.34. 네. 특별하지 않아요. 오늘도 그렇게까지 뭐 계좌가 밀린다거나 그런 모습은 없습니다. 그냥 보합이고요. 오후 시점에서 조금 올라가게 된다면 좀 더 나은 성과를 보일 수 있지 않을까. 그 정도까지는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매매 동향 볼게요. 기관적 움직임에서는 삼성중공업, 동진세미캠, 동성화인텍, 야, 이 조선기자재 또 올라가요. 현대중공업, 조선 쪽 움직임들 쭉 매수하는 모습이고요. 현대건설도 오늘은 반등이 좀 있었는데, 떨어지는 모습이 또 나타났네요. 그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 소부장 쪽 관련한 종목들하고 조선주, 이런 쪽 매수가 좀 유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HMM 매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LK캠, 이 신규 종목들 매도하는 거죠. 그 다음에 2차전지 쪽 매도 포인트 나타나고 있고, 현대오션이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방산 쪽 관련한 부분들은 조선이 섞여 있어도 같이 파는 모습이 좀 있네요. 그 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도 오늘은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장 많이 사죠. 네, 그 다음에 매도는 하이닉스가 가장 많고요. 하이닉스 쪽을 이제 외국인들이 좀 덜어내기로 했나요? 네. 하이닉스 비중이 워낙 많다 보니까 조금 팔아먹겠다는 생각이 좀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20만원대가 일단은 좀 지루한 구간이긴 한데, 이 구간에서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자, 외국인 매수는 알테오전, 하나오전, 동진세미캠 등등등으로 쭉 진행이 됐고, 한국전력도 요즘에 계속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때 매수하신 포인트 괜찮죠? 네. 좋습니다. 2만원에 근접하거나 2만원 정도대라면 매수하시는 건 나쁘지 않죠. 그 순식간에 한 10%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고, 자, 매도가 지금 외국인 쪽에서도 이 방산주 쪽 매도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좋은 뉴스가 나오기는 하는데 매도가 계속 나오면 일단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2차전지 쪽 오늘 매도 같이 나오고 있다는 거, 2차전지 쪽 매도가 좀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처럼 이렇게 데이터 센터에 대한 그 투자를 조금 줄인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기 때문에 이렇게 전력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조금 약화될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그런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는 오늘 시장 분위기가 나쁘진 않고, 뭐 종목들의 어떤 상승 포인트들도 그렇게 뭐 위협적이거나 그러지는 않은데, 현재 시점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쪽 구간에서 지금 현재 시점 가격대에서 횡보를 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바로 매수 들어가기보다는 수급 상황 체크하고 대응하시면 훨씬 더 유연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이 부분들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좀 해드리고요. 오후에 뭐 특별한 일 없으면은요, 현재 시점에서 크게 밀리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수급 동향만 잘 체크하시면서 수급이 돌아설 때 진행하는 포인트를 잡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14시부터 무료 방송이 있습니다. 14시 무료 방송에 또 오셔가지고 저와 같이 이야기를 또 나눠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럼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이따가 14시 무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